이런 백신 우리가 만든다고요? 정말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생물학적 위협, 그 중에서도 탄저균이라는 공포 앞에서 한국이 이뤄낸 기적, 세계 최초 유전자, 제조합 탄저 백신 개발 이야기입니다. 탄저균은 생물 테러에 가장 자주 사용되는 병원체입니다.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탄저 테러는 전 세계를 공포에 빠뜨렸고, 탄저는 한때 공기 중만으로도 퍼질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죽음으로 불렸습니다. 치사율은 80%에서 90%에 달하며 감염 후 치료가 늦어지면 생존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처럼 위험한 탄저균에 대응하기 위한 백신은 주로 미국의 바이오트렉스라는 제품이 사용되어 왔지만, 고열이나 부작용으로 인해 군인 등 제한된 인원에게만 접종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탄저 백신은 아직까지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한국은 뜻밖의 선언을 합니다. 세계 최초의 유전자 제조합 탄저 백신을 우리가 만들겠습니다. 불가능처럼 보였던 이 도전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여기서 잠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탄저균이 실험실에서 유출됐다면 우린 준비되어 있었을까요? 한국은 공식적으로 탄저균 감염 사례가 없지만 2015년 주한미군이 탄저균 샘플을 무단 반입하여 실험에 사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정부와 방역 당국에 큰 충격을 주었고, 그때부터 탄저균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경고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국내에는 제대로 된 탄저 백신 생산 기술이 없었고, 유사시 백신 확보는 해외 의존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팬데믹을 겪으며 백신 주권의 중요성을 절감했지만 탄저는 여전히 사각지대였습니다. 국방부는 군 장병의 안전을 위해, 질병관리청은 국가 방역 주권 강화를 위해 본격적인 백신 개발에 착수합니다. 그 중심에는 혈액 제제 및 백신의 강점을 가진 국내 기업, 지시녹십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도전한 기술은 기존 방식이 아닌 세계 최초의 유전자 제조합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은 누구도 가본 적 없는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누군가는 이 길을 열어야 하니까요. 2021년부터 질병관리청과 지시녹십자는 유전자 제조합 방식의 탄저 백신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기존 백신은 생백신 혹은 불활성화 백신이었지만, 유전자 제조합 백신은 박테리아의 독소 유전자를 분리하여 안전하게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이 방식을 탄저균에 적용한 적은 없었습니다. 임상도 전임상도 모두 처음부터 설계해야 했고, 실험실에서는 항원의 안정성과 면역 지속성을 두고 수십 번의 수정과 테스트가 반복됐습니다. 해외 학술지에서는 한국의 이 시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끝까지 이 프로젝트를 지원했고, 지시녹십자의 연구진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 말 마침내 바리트렉스라는 이름으로 첫 비임상 시험을 통과하며 가능성이 현실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비임상 시험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지만 탄저 백신의 진짜 시험대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지시녹십자와 질병관리청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 들어가기 전 국제 기준에 맞춘 품질 안정성 데이터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백신은 아무리 효과가 뛰어나도 생산과 유통, 접종 과정에서의 안전성까지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유전자 제조합 방식이라는 특성상 면역 반응의 일관성과 장기 지속성에 대한 검증도 필요했습니다. 2024년 상반기 드디어 임상 1상이 식약처 승인을 받아 시작되었고,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면역 반응을 확인하기 위한 첫 접종이 이뤄졌습니다.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이상 반응은 경미한 수준에 그쳤고 면역 형성률도 매우 높았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탄저균 대응의 핵심 기술을 확보한 세계 첫 국가로 자리매김할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이제 임상 2상과 3상으로 넘어갈 시간입니다. 2024년 여름 임상 2상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18세 이상 건강한 성인 약 200명을 대상으로 백신의 적정 용량, 면역 형성 시간, 이상 반응 여부를 평가하는 단계였습니다.
참가자들은 무작위로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뉘어 접종을 받았고 일정 기간 동안 면역 반응과 체내 변화에 대한 추적 관찰이 이루어졌습니다. 다행히도 결과는 긍정적이었습니다. 항체 형성률은 96% 이상으로 나타났고 부작용 또한 일시적인 근육통, 피로감 등의 경미한 수준에 그쳤습니다. 특히 고위험군에 속한 지원자들의 면역 반응이 뛰어나 백신의 범용성에 대한 기대도 높아졌습니다. 지시 녹십자와 질병관리청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임상 3상 진입을 식약처에 신청하였고 신속 심사를 거쳐 승인되었습니다. 한국은 지금껏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로 인류가 직면한 생물학적 위협에 정면으로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국제사회의 관심도 점차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유럽 국가들과 WHO는 한국의 백신 개발 동향에 주목하며 정보 공유를 요청했고 세계 각국의 언론들도 탄저균에 맞선 한국의 조용한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가을 바리트렉스는 탄저 백신 최초로 국내 임상 3상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번 시험은 약 3개 대형 종합병원에서 500여 명의 자원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백신의 유효성과 장기 면역 지속력, 중증 이상 반응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번 임상에서는 기존 백신과의 비교 분석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시험군은 바리트렉스를, 대조군은 기존 미국산 백신을 투여받았고 그 결과 바리트렉스 접종자들은 더 높은 중화항체 수치를 보이며 장기 지속 효과에서도 우수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기술적 우위를 입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백신의 보관과 운송 과정에서 냉장 조건에서도 안정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향후 국내뿐 아니라 개발도상국 수출 시에도 유리한 이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WHO와 CEPI 등 글로벌 보건기구들은 이 임상 데이터를 적극 검토하며 바리트렉스를 잠재적 글로벌 공공백신 후보로 지정했습니다. 임상 3상이 마무리되던 2024년 12월 식약처는 바리트렉스에 대해 조건부 품목 허가를 부여하며 정식 사용을 승인하게 됩니다. 이는 한국 백신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으며 세계 최초 유전자 제조합 탄저 백신이라는 타이틀을 공식적으로 확보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백신 수입국에서 개발국으로 도약하며 생물학적 위협 앞에서도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전 세계에 증명한 셈이었습니다. 2025년 1월 바리트렉스는 국내 생물 테러 대응 계획에 따라 국가 비축용 백신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곧바로 지시 녹십자와 협력하여 대량 생산 체계에 돌입했고 군, 소방, 경찰, 방역 요원 등 1차 대응 인력을 위한 접종 우선순위를 설정했습니다. 백신은 냉장 보관이 가능하다는 특성을 바탕으로 전국 방역 창고에 안정적으로 배포되었고 군 의료체계 및 질병관리청 산하기관을 통해 교육과 접종 매뉴얼이 배포되었습니다. 이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유전자 제조합 기반 백신이었기에 접종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충분한 정보 제공이 필요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각 지자체에 바리트렉스의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보건소와 예방접종센터에 관련 인력을 배치하며 본격적인 접종 체계를 정비해 나갔습니다. 또한 부작용 감시 체계를 마련해 접종 후 이상 반응을 신속히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2025년 3월 수도권 지역 5개 군부대에서 바리트렉스의 첫 실전 접종이 이뤄졌고 특별한 부작용 없이 전 인원이 면역 반응을 형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향후 일반 국민 대상의 확산 가능성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였고 정부는 바리트렉스를 국가 안보와 직결된 보건 자산으로 재정의하게 됩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방어가 아닌 예방을 위한 선제적 보건 전략을 실현하는 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저는 앞으로의 일들을 가정하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025년 봄 바리트렉스는 한국을 넘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는 지시 녹십자와 질병관리청에 바리트렉스의 임상 자료와 생산 정보 제공을 요청했고 CEPI 전 연병 대비혁신연합과 GAVI 세계백신 면역연합 또한 협력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백신의 유전자 제조합 기반이라는 기술적 혁신성과 상대적으로 낮은 부작용 비율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냉장 보관만으로도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은 개발도상국 등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도 공급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지시 녹십자는 WHO 사전적격심사 PQ 절차에 착수했고, 이는 유엔 산하기구나 국제보건기관에서 백신을 구매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PQ 승인을 받는다면 바리트렉스는 유엔과 유니세프의 조달 목록에 등재될 수 있으며, 이는 한국 백신 산업 전체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바리트렉스는 미국 FDA와 유럽 EMA에도 자료를 제출하며 국제 인증 절차를 병행했습니다. 단순한 국내 사용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의 공공 백신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발걸음이 본격화된 것이었습니다. 한국이 처음으로 세계를 향해 내민 백신, 그리고 생물 테러라는 전 지구적 위협에 대응할 첫 실질적 해답으로서 바리트렉스는 그 가치를 증명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백신이 외교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러한 상황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 예측해보면, 바리트렉스의 국제적 관심은 단순한 기술 수출을 넘어 외교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2025년 여름 질병관리청은 외교부와 협력하여 바리트렉스를 활용한 백신 외교 프로젝트를 출범시켰고, 동남아시아 및 아프리카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지원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해당 국가들은 아직도 탄저균에 대한 백신 접근성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일부는 농업 및 축산업 중심 국가로 탄저균 감염이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바리트렉스를 통해 이들 국가의 방역 수준을 끌어올리고 기술 이전 및 공동 생산까지 염두에 둔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케냐, 우간다 등이 우선 파트너 국가로 선정되었고, 지시 녹십자는 WHO 및 KOICA 한국 국제협력단과 공동으로 현지 실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단순한 인도적 지원을 넘어 장기적인 국제보건 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전략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백신 개발이 외교적 도구로 사용되는 사례가 되었고, 언론에서는 이를 바이오 외교 혹은 K-보건 외교라고 칭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한국은 이제 감염병 대응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고 공공보건의 영역에서 신뢰받는 파트너로 자리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2025년 가을 충남 천안에 위치한 한 군부대에서 탄저균 의심 물질이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정기 훈련 중 유입된 해외 화물에서 이상한 냄새와 흰색 가루가 발견된다면 생물학 전담팀이 긴급 투입되어 격리 및 정밀 분석에 나설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은 비공개로 유지되겠지만 내부적으로는 매우 긴박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바리트렉스의 실전 검증 무대가 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부대가 전 장병에게 바리트렉스를 접종한 상태에서 노출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역학조사와 함께 백신의 실효성이 현장에서 검증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접종자 모두가 탄저균에 대한 방어 항체를 충분히 형성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백신의 효능을 실전에서 입증한 상징적인 사례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가상의 사례는 향후 방역 당국과 국방부가 바리트렉스를 실제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고민하게 만들며 국가 생물 테러 대응 체계의 개선 방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백신은 단지 개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위기 상황에서 작동해야 그 가치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바리트렉스는 가까운 미래의 이러한 실전 무대에서 자신이 만든 신뢰를 증명해낼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리트렉스가 정식 승인되고 접종 체계가 안정화됨에 따라 이 백신이 일반 국민의 일상에 점진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생물학적 위협에 대한 인식이 점점 확산되면서 공공기관이나 학교, 산업 현장에서도 백신 접종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항만, 공항, 물류센터 등 해외 물품이 집중적으로 유입되는 장소에서는 탄저균 노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방역 당국은 해당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우선권을 부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종사자나 군 복무 중인 청년들 역시 접종 권장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향후 위기 대응 훈련과 함께 바리트렉스를 포함한 생물 테러 대응 백신 체계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국내의 생물학 방어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백신은 위기가 닥쳐서 맞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국민들에게 새로운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백신을 감염병 예방용으로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생물 방어 수단으로 바라보게 되는 시대가 도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바리트렉스의 개발과 승인은 한국의 백신 산업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동안 백신 분야에서 다국적 기업 의존도가 높았던 한국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독자적 백신 개발 능력을 확보하게 되었고, 이는 국가 보건 전략뿐 아니라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지시녹십자와 질병관리청의 협업은 공공-민간 간의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향후 국내 다른 바이오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유전자 제조합 기술은 탄저균을 넘어 다양한 병원체에 확장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플랫폼 기술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를 계기로 백신 자립도 강화 및 차세대 감염병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 NIP 확대와 더불어 긴급 상황 대응을 위한 백신 비축 체계와 생산시설 지원도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바리트렉스의 성공은 백신 한류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출발점이 됩니다. 전 세계가 공공 백신을 필요로 하는 시대, 품질과 안전성을 입증한 한국산 백신은 국제기구의 구매 리스트에 오를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국가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바리트렉스가 향후 국민 안전망 강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탄저균은 자연 발생뿐 아니라 생물학 테러의 주요 병원체로 지목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 능력은 곧 국가의 안보 역량과 직결됩니다. 바리트렉스는 단순한 치료제가 아닌 국민을 보호하는 선제적 방어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바리트렉스를 활용한 예방접종 전략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위험 직군뿐 아니라 공공서비스 종사자, 공학 및 항만, 노동자 등 잠재적 노출 가능성이 있는 계층으로 접종 대상을 넓히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집단 면역 형성은 물론 탄저균 사고 발생 시 확산 차단 효과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또한 학교나 대규모 행사장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대응 매뉴얼에도 바리트렉스 기반 접종 항목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긴급 대응 매뉴얼을 더욱 정교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준비는 과거 팬데믹에서 경험한 혼란을 줄이고 위기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가능케 합니다. 결국 바리트렉스는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예방복지의 새로운 형태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감염병이 확산되기 전 한 발 앞서 백신을 통해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적 불안과 의료 부담을 줄이는 전략이 점차 일반화될 수 있습니다. 바리트렉스의 등장은 한국 사회의 백신에 대한 인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에는 백신이 감염병 예방이라는 기능에 한정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국가 안보와 재난 대응의 핵심 수단으로 인식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전자 제조합 방식이라는 첨단 기술이 적용된 백신이 상용화됨에 따라 국민들은 백신 개발 자체를 국가의 과학 기술력과 직결된 성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인식 전환은 미디어 보도와 공공 캠페인을 통해 더욱 확산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질병관리청과 지시녹십자는 바리트렉스의 기술적 의미와 안전성, 사회적 기여를 알리기 위한 콘텐츠 제작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국민의 신뢰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교육 현장에서도 백신에 대한 과학적 이해와 보건 윤리를 함께 다루는 커리큘럼이 도입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미래 세대가 감염병 대응 능력은 물론 생명과학 분야에 대한 관심을 키우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바리트렉스는 단지 약이 아니라 과학과 공공이 협력하여 만들어낸 사회적 안전망이자 기술 자립의 상징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 사회 전반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정립하게 할 것입니다. 바리트렉스의 개발과 승인 소식은 국제사회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유전자 제조합 탄저 백신을 독자 기술로 상용화했다는 점은 한국의 감염병 대응 역량뿐만 아니라
바이오 산업 전반에 대한 글로벌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WHO와 CEPI는 바리트렉스를 생물학 위협 대비 백신으로 분류하며 향후 국제 공동 비축 백신 프로그램의 후보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연계는 단순한 기술 수출을 넘어 한국이 감염병 공동 대응의 주도 국가로 부상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바리트렉스를 통해 한국은 백신 기술의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전환되었으며 이는 국가 경제와 외교 전략에도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유럽, 중동, 동남아 국가들과의 기술 협력 요청도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국제 공동 연구 프로젝트에도 참여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감염병 대응과 백신 개발의 팔로워가 아닌 퍼스트 무버로서 세계 보건 안보 체계에서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바리트렉스는 그 상징적인 사례이자 앞으로 수많은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의 기술 기반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세계 최초 유전자 제조합 탄저 백신 바리트렉스는 단지 과학의 성과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자존심을 지켜낸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도 과학과 사람 그리고 감동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